몽골은 여성들이 인생의 파트너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나라입니다. 이곳의 거칠고 장엄한 풍경과 독특한 문화 요소에 매료될 것입니다. 이 땅은 놀라운 경치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지혜로운 여성들도 있습니다. 몽골에 도착하면 넓은 평원을 가로질러 말을 타고 달리는 짜릿함, 활쏘기 기술을 익히고 독수리와 함께 사냥하며 전통 유르트를 세우는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몽골은 한때 전 세계에 울려 퍼졌던 몽골 제국의 영웅적인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전설적인 데칸 징기스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몽골의 24가지 매력적인 면모를 함께 탐험해보아요. 파트너 찾기에 어려운 몽골 여성들은 교육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며 종종 남성보다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파트너를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에서는 딸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우선시하며 대도시의 명문 학교나 대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집중은 여성들에게 미래에 필요한 필수 기술을 갖추게 합니다. 전통적인 가축 사육은 보통 남성이 가족의 의무를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역설적인 성별 불균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여성들은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며 실업률이 낮고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거의 10년을 더 오래 살지만 그들의 우월한 사회적 지위로 인해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몽골 통계청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몽골의 300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울란바토르에서 결혼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남성보다 여성이 6만 명 이상 더 많아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여 도시 여성들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15세 이상의 남성의 40%가 결혼한 반면 여성은 32%에 불과합니다. 여성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확보하고 29세 이전에 결혼해야 한다는 이중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정표를 놓친 여성들은 종종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1990년대에 몽골이 계획 경제에서 민간 경제로 전환되면서 많은 남성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변화와 함께 엔조들이 여성 건강에 더 집중하게 되면서 남성들은 알코올 중독과 실업 같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몽골 여성들이 오늘날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경력 목표를 달성하는 것, 호환되는 파트너를 찾는 것, 아니면 두 가지를 모두 균형 있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성비 불균형. 몽골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심각한 성비 불균형입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100명의 남성마다 105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몽골 사회에 여러 가지 도전을 안겨줍니다. 특히 생식 연령대의 남성이 부족해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몽골 여성들은 종종 많은 가족과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및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압박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 폭력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몽골 정부는 20만 명의 터키 남성을 초청하는 제안 등 여러 가지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에서는 한 남성이 최대 6명의 여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성비 불균형은 몽골이 계속해서 직면하고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는 장기적인 노력과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몽골의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에서 어떤 독특한 도전과 장점이 발생할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낮은 인구 밀도. 몽골은 광활한 풍경으로 유명하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인구 밀도를 자랑합니다. 평방 킬로미터당 단 2명의 인구가 거주합니다. 이는 인구가 밀집된 다른 나라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며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몽골의 낮은 인구 밀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나라의 대부분이 초원, 산, 사막으로 덮여 있어 거주와 농업이 어렵습니다. 추운 겨울과 짧은 여름으로 특징지어지는 혹독한 기후는 농업 발전과 인간 정착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유목 생활 방식은 계절에 따라 가축을 먹이기 위해 이동해야 하므로 한 장소에 장기적으로 정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희박한 인구는 장점과 도전을 동시에 가져옵니다. 한편으로 환경은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공기는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으며 몽골인들은 야생의 장엄한 자연 속에서 넓은 생활 공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가는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낮은 인구 밀도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점진적인 발전과 현대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를 유치하고 관광을 촉진하며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독특한 문화유산과 자연미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 폭력 피해율 몽골은 광활한 초원과 맑은 파란 하늘로 알려져 있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여성 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17년에 UN 인구기금과 몽골 통계청이 실시한 성폭력 관련 국가조사에 따르면 파트너가 있는 여성의 거의 60%가 평생 동안 최소한 한 가지 형태의 폭력이나 통제 행동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또는 경제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또한 조사에서는 비파트너 폭력도 흔하게 발생하며 약 17%의 여성이 15세 이후 비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하늘 장례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례 관습으로 알탄 칸이 불교를 국가 종교로 선언하면서 전통적인 지상 장례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습은 고인을 외진 지역에 노출시켜 조류와 동물들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연에 대한 마지막 미덕의 행위를 상징합니다. 의식에는 가까운 남성 친척이 시신을 준비하고 카닥이라는 천으로 덮은 후 장례 장소로 운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시신은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놓습니다. 가족은 3일 후 돌아와 시신이 완전히 소비되었는지 확인하며 이는 영혼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도시화와 환경 변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하늘 장례는 몽골 유목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중요한 문화 관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삶의 무상함을 반영합니다. 목욕이나 세탁을 하지 않은 징기스칸 시대의 몽골인들은 목욕과 물 사용이 용의 뼈와 지구의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목욕이나 세탁을 삼가하며 물을 오염시키고 신들을 화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몽골인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불결하고 심지어 악취가 나는 모습에 압도당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상의 또 다른 시기에는 몽골인들이 목욕을 제한하고 강에서 목욕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정기적으로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며 가끔씩만 옷을 벗고 심하게 흔들어 이와 벌레를 제거한 후 다시 입었습니다. 대부분은 옷을 세탁하지 않고 찢어지거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 입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축제와 휴일 동안 몽골인들이 특별한 로브로 갈아입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몽골인들은 채취를 독특하고 매우 개인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한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만나면 오늘날과는 다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몽골인들은 이 냄새를 존중하며 그 사람의 특성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징기스칸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낡고 냄새나는 옷을 선물하면 그 사람은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왕에게 개인 물품을 받는 것은 이미 영광이었지만 그의 독특한 향이 나는 물품을 받는 것은 평생의 특권으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몽골인들이 채취를 개인의 성격과 영예의 표시로 여겼다는 믿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의 위생관념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에 공유해주세요. 몽골의 아버지 몽골의 역사는 징기스칸이라는 전설적인 인물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징기스칸, 본명은 태무진, 1162년에 태어난 그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정복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동북아시아의 유목 부족들을 통합하고 역사상 가장 큰 대제국인 몽골 제국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국은 역사상 가장 큰 연속적인 제국으로 19세기 영국 제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국이었습니다. 태무진의 초기 생애는 부족의 분열과 아버지의 죽음 등 많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 상승은 1206년에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고 징기스칸으로 선언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보편적인 지배자를 의미하는 징기스칸으로서 그의 지도 아래 몽골 부족들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변모하였고 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광대한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 제국은 무역, 통신, 문화 교류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징기스칸의 통치 아래에서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세습 귀족 칭호를 폐지하고 여성의 매매와 납치를 금지하며 몽골인의 노예화를 금지하고 야사라는 엄격한 법률을 시행했습니다. 그의 정책은 능력주의와 종교적 관용을 촉진하고 제국 전역의 통신을 강화하는 우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그 영향력은 중국의 원나라와 러시아의 금주국과 같은 주요 후계 국가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유목 부족을 통합하고 몽골의 기초를 세운 전설적인 지도자로 기억됩니다. 그의 유산은 울란바토르 외곽에 서 있는 40m 높이의 거대한 동상으로 기념됩니다. 환대와 음식 제공 몽골인들은 환대와 독특한 관습으로 유명하며 손님을 맞이하는 문화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몽골의 집을 방문하면 이 나라의 독특한 문화적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착하면 주인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집으로 초대합니다. 손님은 주인의 이마를 가볍게 만지며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은 유르트의 가장 존경받는 자리인 북쪽에 앉게 됩니다. 우유차는 몽골 환대의 필수 음료입니다. 주인은 오른손으로 직접 우유차를 준비하고 제공합니다. 손님은 두 손으로 차를 받아 약간의 한 모금을 마신 후 내려놓아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몽골인들은 종종 구운 양고기, 만두, 발효된 말젓, 건조된 치즈와 같은 전통 음식을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주인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는 접시의 음식을 모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인과 대화할 때는 공손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정치, 종교, 돈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피해야 합니다. 몽골 문화와 삶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선의와 존경을 반영합니다. 몽골의 신념에 따르면 유목 공동체에서 존경받는 노인 손님을 맞이할 때 주인은 양이나 염소의 머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손님은 유목민의 식단으로 인해 흔히 발생하는 채취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대 몽골에 남아있는 유목 인구의 삶은 정말 어떤 모습일까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몽골 인구의 4분의 1이 유목민 몽골의 광활한 지역, 현대 도시와 관광지가 아닌 전통 유목 문화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구의 약 4분의 1이 유목 생활을 계속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계절에 따라 가축과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목 생활은 원형 유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동식 집들은 목동들이 더 나은 풀밭과 물, 좋은 기후를 찾아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몽골 유목민들은 자연과 동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 말, 염소, 양을 기릅니다. 가축은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고기, 우유, 가죽, 양모와 같은 필수 자원을 제공합니다. 몽골 유목 공동체를 방문하면 유목민들의 따뜻함과 환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현대화와 기후 변화로 점점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몽골인들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도시, 특히 울란바토르로 이동하고 있어 전통적인 목동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목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문화축제, 유네스코 유산 등록, 전통 관행과 현대 경제 활동, 관광 등의 통합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젊은 세대가 문화적 뿌리와 연결되면서 현대의 도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목축제는 정기적으로 열리며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몽골의 독특한 유목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모입니다. 아이락, 발효된 말젓. 몽골에서 아이락 또는 쿠미스라고 알려진 발효된 말젓은 깊은 문화적 의미를 지닌 전통 음료입니다. 이 음료는 보통 중순에서 초가을까지 수확한 말젓을 발효하여 만듭니다. 신선한 우유는 전통적으로 가죽으로 만들어진 큰 용기에 부어지지만 현재는 나무나 플라스틱 용기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나무로 만든 주걱이나 후쿠루로 하루에서 이틀 동안 계속 저어줍니다. 이 과정은 유산균과 효모에 의해 고르게 발효되도록 하여 알코올 도수는 0.7에서 2.5% 사이의 약간의 알코올 음료가 됩니다. 이 음료는 약간 신맛이 나고 탄산이 있으며 단백질, 비타민C와 A,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분해되기 때문에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합니다. 아이락은 몽골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손님에게 존경과 환대의 표시로 제공됩니다. 특히 나담 축제와 차간 사르와 같은 축제 기간 동안에는 공동의 그릇에서 나누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독특한 음료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깊은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몽골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독특한 방식이 크리스마스 축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새해 관습 몽골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대신 그들은 차간사르 축제를 지킵니다. 차간사르는 몽골어로 흰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겨울의 흰색이나 축제와 관련된 전통적인 흰 음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간사르는 겨울의 끝과 봄의 도래를 알리는 시기로 가족 재회와 축하의 시간입니다. 몽골인들은 흰색을 순수함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기며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의 첫날, 그들은 종종 흰색 옷을 입거나 흰색 선물을 교환합니다. 정교한 음주 의식도 새해 축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간사르 전날인 비투온에는 가족들이 모여 큰 식사를 하고 남아있는 빚이나 분쟁을 정리합니다. 촛불을 켜서 깨달음을 상징하고 영혼을 기립니다. 3개의 얼음 조각이 집 밖에 놓여져 신 8된 나무에 말이 마실 수 있도록 하며 이 신이 이날 밤 각 가정을 방문한다고 믿어집니다. 축제 첫날, 다른 집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부처님 제단 앞에서 절을 하고 가정의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린 가족 구성원들이 이 의무를 수행하며 어른들은 술을 받을 때 무릎을 꿇어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남성들은 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손을 앞으로 공손히 내밀어야 합니다. 미혼 여성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이 의식을 수행하며 기혼 여성들은 한쪽 무릎을 꿇고 오른손으로 음료를 제공합니다. 신혼 여신은 음료를 제공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기대됩니다. 예태에서 새해로의 전환해서 몽골인들은 차를 마시는 전통을 유지합니다. 컵은 말저주로 씻습니다. 첫 번째 컵의 차는 네 방향으로 뿌려집니다. 두 번째 컵은 가정의 가장을 위해, 이후 컵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제공됩니다. 차간사르 동안의 또 다른 독특한 관습은 노인 몽골인들이 염소 목동처럼 옷을 입고 털코트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채찍을 공중에서 계속 쳐대는 것입니다. 이는 악령을 쫓고 마을 사람들과 가축을 보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젊은 남성과 여성은 좋은 말을 선택하여 자신의 기술을 뽐내고 주위에서 말을 타는 것을 즐깁니다. 차간사르는 단순한 가족 재회의 시간이 아니라 문화적 반성과 갱신의 시기입니다. 이는 가족의 중요성, 어른에 대한 존경, 사회적 유대의 갱신을 강조합니다. 이 축제의 중요성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될 정도로 깊습니다. 이는 몽골 문화 정체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카닥, 의식용 스카프. 카닥은 몽골 전통에서 엄청난 문화적 및 종교적 의미를 지닌 의식용 스카프입니다. 이 스카프는 순수함, 선해, 연민, 진실성을 상징하며 다양한 의식과 의례에서 사용됩니다. 몽골에서 카닥은 음력새해인 차간사르 동안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인사할 때 스카프는 접힌 가장자리를 어른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신뢰와 존경을 상징합니다. 이를 졸고크라고 부르며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어른들은 장수와 행복한 삶을 기원하는 방식으로 서로 응답합니다. 카닥은 보통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이며 종교 의식에 사용되는 오보와 같은 신성한 물체에 묶여 있습니다. 불에 대한 존경, 즉 갈타이크는 몽골 문화에서 깊이 뿌리내린 관습으로 국가의 역사와 전통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불은 순수함, 보호, 생명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일상적인 의식에서는 가정의 불을 소중히 다루고 하루의 첫 불과 마지막 불의 소량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여 존경의 표시를 합니다. 결혼식이나 집 축복과 같은 특별한 의식에서는 불을 존중하는 특정 의식이 포함되며 쓰레기를 불에 버리거나 난로를 넘는 것을 금지하는 여러 가지 금기도 불의 신성함을 강조합니다. 몽골의 목소리 노래, 후메이. 몽골의 목소리 노래인 후메이는 몽골, 특히 알타이 산맥 지역에서 유래된 놀랍고 고대의 음성 예술입니다. 이 독특한 기법은 단일 연주자가 여러 음을 동시에 생성하여 바람, 물, 새의 노래와 같은 자연 요소를 모방하는 조화로운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성대의 정밀한 조절과 입모양을 조정하여 기본 드럼과 하모닉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후메이는 몽골에서 깊은 문화적 및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의식과 중요한 사회적 행사, 예를 들어 경마, 활쏘기 대회, 레슬링 대회에서 자주 공연됩니다.
오락을 넘어서 후메이는 자연, 조상, 영웅적 인물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전통적으로 후메이는 스승에서 제자로 구술로 전해져 이 문화유산이 세대를 초월하여 보존되도록 합니다. 이 예술 형식은 유네스코에 의해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인정은 몽골, 내몽골, 중국, 투바 공화국, 러시아, 내 다양한 공동체와 문화 간의 대화와 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후메이는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 간 교류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크로드 몽골의 실크로드 역사는 무역, 문화 교류, 지정학적 중요성의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징기스칸과 그의 후계자들 아래에서 몽골 제국은 실크로드를 재활성화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동서양 간의 상업과 문화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경로로 변모시켰습니다. 몽골인들은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여 제국을 확장하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지배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는 실크로드의 주요 구간을 통제할 수 있게 하여 동서 간 무역의 필수 중개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품 운송을 촉진했습니다. 그 결과 몽골인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어 경제 성장을 이루고 국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몽골의 통치 아래에서 실크로드는 전례 없는 안정성과 안전성을 경험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전 세계 상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습니다. 그들은 도로, 다리를 건설하고 무역 캐러밴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이러한 현명한 정책은 실크로드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번화하고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몽골이 실크로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역할은 역사에 길이 남을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실크로드를 아시아와 유럽 간의 중요한 문화적, 경제적 다리로 만들어 문화 교류, 지식 공유, 무역을 촉진하고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물이 사람보다 많다. 몽골에서는 동물이 사람보다 훨씬 많아 국가에 깊이 뿌리내린 유목 전통과 광활한 목축 풍경을 보여줍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몽골의 가축수는 6,470만 마리이며 인구는 33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몽골의 주요 가축으로는 말, 양, 염소, 소, 그리고 낙타가 있습니다. 말은 몽골 문화와 경제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며 약 400만 마리의 말이 있어 인구를 초과합니다. 이 말들은 운송, 가축 관리, 그리고 유목 과정에서 부와 지위를 상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몽골의 유목 문화는 이러한 동물들을 기르고 관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은 풀을 먹이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많은 유목 가정은 음식, 의복, 무역을 위해 가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동물 대 인간 비율은 몽골의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강조하며 목축업은 일상생활과 문화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마술, 활쏘기, 독수리 몽골은 기마 문화로 유명하며 몽골의 말은 국가의 자부심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이 말들은 회복력, 힘, 그리고 지구력을 자랑하며 몽골의 혹독한 지형에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몽골에서는 말을 타는 것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유목 가정의 일상생활과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말은 운송, 물품 이동, 가축 관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말을 타는 법을 배우며 이 훌륭한 동물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활쏘기도 몽골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고대 기술입니다. 수세기 동안 몽골인들은 엄지손가락으로 당기는 독특한 활쏘기 스타일을 마스터하여 더 강력하고 정밀한 발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전통적인 몽골 활은 나무, 뿔, 힘줄로 만들어져 있으며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장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독수리 사냥은 몽골에서 독특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황금 독수리를 훈련시켜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을 주며 사냥꾼과 새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 전통은 시대를 초월하여 매년 황금 독수리 축제에서 기념됩니다. 여기서 사냥꾼과 그들의 장엄한 새가 기술을 선보이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이 특별한 문화유산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은 몽골이 과거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강조하며 방문객들에게 매혹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몽골 문화의 독특한 측면을 미래 세대에 보존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염소 요리 몽골은 유목 부족으로 유명하며
고대부터 이곳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최소한의 도구로 요리하는 방법을 개발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독특하고 유명한 방법은 뜨거운 돌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이 독특한 방법은 부도그라는 구운 염소 요리로 이 이야기를 들은 누구나 흥미를 느낍니다. 이름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부도그는 개고기가 아닌 염소로 만들어집니다. 부도그는 염소나 마르모트를 통째로 요리하는 방법으로 그 시체에 뜨거운 돌, 양파, 감자, 그리고 다른 채소를 채워 넣습니다. 이 과정은 돌을 매우 뜨겁게 가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이 돌들은 동물의 몸속에 넣어져 안에서부터 요리됩니다. 동물의 목은 철사로 봉인하고 외부를 요리하기 위해 토치나 바비큐를 사용하여 털을 태우기도 합니다. 이 요리는 독특하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요리법이지만 이러한 요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위협적일 수 있습니다. 부도그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즐겨지며 그 풍부하고 뜨거운 성질이 몽골인들이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담축제는 매년 몽골에서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가장 중요한 문화축제입니다. 3가지 남성 게임구로 알려진 이 행사는 레슬링, 경마, 활쏘기와 같은 전통적인 경쟁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스포츠는 몽골의 유목 생활과 군사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징기스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네스코는 나담의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축제는 전통 음악, 춤, 그리고 구운 고기 파이인 후슈르와 발효된 말젖은 아이락과 같은 요리로 가득한 화려한 의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주요 축제는 울란바토르의 국가 스포츠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전국 곳곳에서 더 작고 친밀한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주요 이벤트의 티켓은 수요가 높으며 일반적으로 투어 운영자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나담은 몽골의 풍부한 유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역사, 전통,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융합합니다. 두 손으로 선물하기 몽골 문화에서는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제스처는 가벼운 절과 함께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에 대한 깊은 존경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카닥이라는 의식용 실크 스카프를 교환할 때 두 손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관습은 음식이나 음료를 받을 때에도 적용되며 물건은 두 손으로 또는 오른손이 왼손 손목에 받쳐져서 전달됩니다. 이러한 관습은 몽골 문화에서 환대와 상호 존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몽골에 가게 된다면 두 손으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전통을 잊지 마세요. 이 관습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선물 뒤에 숨겨진 생각과 노력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고비 사막은 몽골과 중국에 걸쳐 있으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사막이자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사막입니다. 이 광활한 지역은 100만 2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으며 신비로 가득한 땅입니다. 고비는 놀라운 자연 경관, 중요한 화석 매장지, 전설적인 실크로드와의 역사적 연결로 유명합니다. 고비의 표면은 단순히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비는 금빛 모래 언덕, 흩어진 바위, 구불구불한 산맥, 푸른 초원 등 다양한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곳의 기후는 극단적이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비는 독특한 생태계를 지원합니다. 많은 식물과 동물 종들이 이러한 혹독한 조건에 적응하여 이 사막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비 사막의 가장 소중한 보물 중 하나는 화석 매장지로 선사시대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장소는 바얀작으로 수많은 공룡 화석과 고대 동물의 유적이 발견된 타오르는 절벽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했던 유명한 무역 경로인 실크로드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고대 도시, 사원, 모스크의 유적을 탐험하며 이 역사적 경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몽골 호수의 해군 몽골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 중 하나는 바다에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후브스골 호수에서 활동하는 해군입니다. 내륙 국가인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지 7명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그룹은 주로 후브스골 호수에서 활동하며 연료를 러시아로 운반하고 관광객들이 호수의 아름다움을 탐험하도록 안내합니다. 놀랍게도 이 7명의 선원 중 단 1명만 수영을 할 줄 알아서 사고 발생 시 지정된 구조자가 됩니다. 후브스골 호수는 고요하고 숨막히는 풍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호수에서의 사고는 드물지 않으며 수년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몽골 해군 멤버들, 특히 유일한 구조자의 변함없는 헌신과 조용한 희생은 방문객들이 몽골의 푸른 진주인 호수의 매혹적인 풍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오보의식 몽골의 오보의식은 고대 샤머니즘과 불교 전통이 혼합된 매혹적인 영적 관습입니다. 이 신성한 돌더미는 언덕, 산, 높은 곳에 흩어져 있으며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땅의 정령, 하늘의 아버지, 지구의 어머니 및 기타 숭배받는 신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행자들이 오보를 발견하면 시계 방향으로 3번 돌며 돌을 놓고 돈, 말털, 보드카 또는 우유와 같은 제물을 바칩니다. 이러한 제물은 정령으로부터 보호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집니다. 주로 봄과 가을에 열리는 이 의식에서는 주니퍼 향을 태우고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며 샤먼이나 라마가 주관하는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종종 지역 사회를 모으고 때로는 고위 공직자들이 참석하는 국가의식이 포함되어 이 전통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혹독한 겨울에 푸른 하늘의 땅 이 아름다운 나라는 건조한 기후와 최소한의 구름, 낮은 강수량을 경험합니다. 1년에 250일 동안 태양이 빛나지만 몽골의 높은 고도와 대륙성 기후로 인해 따뜻한 날은 드물게 나타납니다. 여름은 단 며칠만 지속되며 낮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그러나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은 11월부터 4월까지 지속되며 관광객들에게는 노토리어슬리 힘든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낮 기온은 15도에서 20도 사이에 머물지만 혹독한 추위로 인해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의 폭설은 교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몽골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계절에 상관없이 따뜻한 옷을 충분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밤은 꽤 쌀쌀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따뜻하게 입기 위해 두꺼운 옷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 글로비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내용을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국가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